한일본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부북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기업은 절대 망한다. 모든 기업은 절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땅 투자, 땅 찍고 헤엄치기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편에 대해서 1편에서 제가 이제 저자분과 직접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한 얘기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땅 투자, 땅 찍고 헤엄치기는 녹색 책이 있고 이 노란 색깔 책이 있습니다. 녹색 책은 제가 리뷰를 했고 노란 색깔 책은 비슷한데 또 이제 개정판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책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도시 이야기 이제 이 책 주제 신도시 관련 이야기를 하고 또 세종시 이야기 관련을 좀 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마디는요. 모든 기업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요 꼭지 하나, 그 다음에 실감나는 신도시 정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양주 옥정에 땅 투자하라.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신도시 땅 투자는 계속해서 성공해 왔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일산 좀 들어올랐다, 뭐 저쪽 들어오는 데 있다. 그런 신도시도 있지만은 땅만큼은 아파트는 그런 거고 땅만큼 꾸준히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다음 신도시는 양주 옥정이다. 그래서 기존 신도시에서 투자를 못했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양주 옥정에 땅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거에 관련된 업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채널이 이제 제가 링크를 달아놔요. 그 링크 달아놔서 이렇게 링크 달아놔서 여기 가시면은 또 볼 수 있고 관련돼서 이제 채널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창진과 세종시, 마산, 창원, 진주 여기 있죠. 그런 거랑 세종시랑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제 이야기 좀 이제 하고 보수의 세종시 요것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관항된 이제 당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황교안 당 대표가 이제 지방 순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부북 리뷰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면은 보수입니다. 보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뭐 양날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지만은 저는 보수인데 뭐 부북 리뷰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또 각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뭘 지지한다 이렇게 편을 들 수는 없죠. 제가 편을 들 수는 없지만은 그쪽도 이제 보수도 덜 잘 돼서 국민이 뭐 행복할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뭐 좌파 쪽에서 나가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뭐 70-80% 정도가 경제는 정말 이제 아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냐? 뭐 여론 조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너무 한 군데가 오래 해먹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수도 이전 이 부분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보수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갖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은 썩은 물이 싫은 거예요. 계속 해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만 왜 계속 해먹어?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세종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종시 쪽으로 국가 기능이 이제 옮겨간다. 중심부가 세종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남쪽에 다 인구가 많거든요.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은 뭐 개성이나 뭐 서울이나 파주 이쪽일지언정 물리적 중심은 기능적인 중심은 세종시다. 그러니까 자꾸 삼성도 남하하고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누차 드렸어요. 모든 기업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참고로 저는 저자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업은 망한다는 절대적인 사실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는 땅에 투자하시길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맞죠. 그리고 저자분께서 이제 직접 만났을 때 저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영속성이 떨어지니까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도 기업이 사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롯데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것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잘 사잖아요. 그래서 쟤네들도 부동산으로 이제 어떤 기업적인 에너지를 부동산으로 전환을 해서 영속성을 더 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리고 요 저자분 사진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저자분께서 이제 양주 옥정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뭐 검단, 뭐 일산, 파주, 뭐 중동 3번 평촌, 뭐 고덕, 뭐 판교 이렇게 쭉 막 다 신도시가 생겼다. 근데 양주만 지금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가 이번에 생기고 요 땅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쪽 지역에서 땅을 사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이렇게 쭉 그리신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오르는 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땅이 단점이 황금성이니까 오르는 땅은 황금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줍니다. 이제 올라가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빨리빨리 이제 갈 수가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지하철 역세권 같은 대형 호재가 있는 땅은 더욱 황금성이 좋아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회는 신도시와 지하철 등 대형 호재가 복합적인 호재로 결합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자분께서도 뭐 지하철 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가서 보셔요. 양주 옥정. 저도 이제 공부가 더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합 호재가 결합된 땅은, 전 땅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세종시는 이제 더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으니까 더 확신이 센 편이지만, 양주 옥정은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양주 옥정. 복합 호재가 결합된 땅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땅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 땅입니다. 이렇게 돼서 요지는 뭐냐면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언제나 망하기 때문에 땅이 더 안전하다. 땅이 안전하다. 그래서 땅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고, 기업도 자기 영속성을 더 강구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변환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다음에 실감나는 신도시 정의, 저자분께서 이야기를 들어가셨는데, 요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명화니까 봐야죠.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화 보는 거잖아요. 이거 봐야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땅만이 일하고 싸우고 죽을 가치가 있다.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땅만이.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조금 단순한 재산 이상의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소설 제목으로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뭐예요? 땅이죠. 그것도 이제 소설로도 그렇게 쓰고, 펄벅의 돼지도 땅이잖아요. 땅. 그것도 이제 소설 이제 문학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땅은 단순히 뭐 돈 요거 이상의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 우리 윗세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또 우리의 뭐 손자의 손자, 아들의 아들이 살아갈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횡적으로 종적으로 뭔가 다 엮여 있는 어떤 총체, 삶의 어떤 울타리, 모든 것,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도 요게 길을 걸었겠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 길을 걸었겠지, 우리 손자도 이 길을 뭐 걷겠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셔요. 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명화죠. 여러분은 신도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신도시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은 막상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 부족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인위적으로 만든 새로운 신도시를 쉽게 신도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는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의하는 신도시는 정부가 허허벌판에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땅값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과 지하철 또는 전철 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부수적 절차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빡 계획을 했으면 그곳에 아래로 막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라는 자체가 호재의 복합체라는 거죠. 호재의 복합체. 그래야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는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비로소 흑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하철 깔아주고 뭘 호재를 깔아주고 병원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칭은 이렇게 다 다르지만 LH공사도 정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시도 그런 거예요. 세종시 고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세종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자기가 사는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종시 거기에 유리하게 설계를 할까요? 불리하게 설계를 할까요? 자기가 설계를 하는데 요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호재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세종시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지금 세종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리한 걸 왜 굳이 해? 불리한 걸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호재가 더 쌓이는 거죠. 나한테 불리한 걸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아파트값 떨어질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대박론이 나오고, 저도 계속 세종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도 세종시는 지금 안착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이제 그 양조 옥정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신도시를 허허벌판에 정부가 땅값을 올리는 사업이라고 단순화하였는지 이해가 됩니까? 내 사업이니까. 세종시도 고위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이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만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곳에서 너무 해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세종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는 이제 영호남 여기서도 이제 막 갈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붙잡으려고 세종시를 이렇게 건드린 거죠. 잘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보세요. 노무현이 세종시를 갖고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충청도가 노무현을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충청도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노무현이 팔짱 끼고 앉아서 세종시 갖고 재미 좀 볼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충청도 입장에서도 노무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좀 이야기가 되잖아. 충청도는 기질적으로 보세요. 기질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충청도는 말도 느리고 확 올라갔다가 확 이게 아니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훨씬 보수해요. 근데 세종시를 딱 하니까 자기장으로 좌파 쪽에 자기장을 좀 쓸려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충청도가 노무현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표에 도움도 되고 저희 충청도도 좋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한 사람한테 쭉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청도가 세종시를 통해서 노무현을 이용한 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신도시가 진행되거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다면은 개인들이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중요하다. 양조옥정 강조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세종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조옥정에 땅 투자하라. 그래서 저자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막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기라고 해야 될까요? 양족종이 이제 이번에 온다. 신도시에 그 눈이 뜨지 못한 저는 그렇게 2기 신도시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줄만 알았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이 약 10년 뒤에 본격화한 양주 신도시로 인하여 신도시 땅과 지하철, 고속도로 등 복합 호재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 옥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방문 리플 달아서 거기 어디에 뭐 한번 가봐도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좋은 모델이 되어 안심하고 따라가기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 약 3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아파트 가격은 큰 오름과 내림이 있었지만 땅은 큰 기복이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래서 땅은 역사를 따라가고 지하철 개통의 역사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안심한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옥정역은 신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신도시.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양주 옥정을 지금 노려보고 계시고 양주 옥정에 대해서 땅도 이제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패턴이 있다. 그 말씀 실제로 들으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창진과 세종시 여기 내용은 뭐냐면 원래 진주가 경상남도 있잖아요. 경남 도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대전도 대전에 원래 도청이 있었죠. 충남 도청이 있는데 지금 저쪽 홍성 쪽으로 갔죠. 그래서 근데 진주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부산으로 뺏겼는데 부산이 이제 광역시 직화시 광역시 되고 그러면 이제 도청 직화시는 이제 따로니까 광역시는 따로니까 부산에 있는 걸 옮겨야 되는데 진주에 원래 가야 되는데 역사에 따라서는 마산 내가 인구가 더 많은데 왜 글로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진주도 아니고 마산도 아니고 어부질이죠. 창원이다. 그래서 창원으로 갔고 창원이 어떤 신도시의 설레처럼 돼가지고 더 먼저 발전을 해버렸다. 더 크게 발전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충청도랑 이제 세종시랑 이제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부질이. 지금 진주랑 마산이랑 도청 소재지를 두고 싸웠잖아요. 근데 둘 다 못 먹었죠. 그리고 누가 먹었냐면 창원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됐지만은 충청도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는 한 명도 충청도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충청도 분들도 충청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충청도 부여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 분들 보면은 정말 그 반응이 느리고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역물인 것 같기도 하고 모릅니다. 충청도가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전으로 와서 뭐 놀이동산에 가잖아요. 그럼 놀이동산에서 막 그 뭐 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그런 쇼를 하면 박수를 잘 쳐줘요. 잘 쳐준다고. 근데 쇼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우리 가족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뭐 곰돌이 인형도 주고 그랬거든요. 충청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또 권선택 대전시장 그분께서 이런 거예요. 대전이랑 광주랑 있는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아요. 광주보다. 더 많은데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거야. 권선택 시장이 지금 그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제 아웃되셨죠. 근데 권선택 시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적은 거냐.
잘못됐다. 여론조사 한번 해봐.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전시가 광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 같았으면 이게 다 말이 되냐, 충청도 무시하냐, 왜 국회의원 수가 더 조금이냐,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분들이 국회의원 수 많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이 깜짝 놀라셨나 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했어. 그래서 그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좀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도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게 뭐가 좋냐, 이 비율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치 과잉이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충청도가. 근데 충청도가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왕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스윙에 따라서 뭐 대통령은 뭐 바뀔 수 있고, 뭐 영남, 뭐 그 영남이 줘. 뭐 호남 한번 줘. 영남 세력이 지지하는 거 한번 주고, 호남 세력이 지지하는 거 줘. 그래도 점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지속돼야 돼. 뭐가 세종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충청도 분들이 직접 세종시 뭐 와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점점 그 방향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대전에서 보면은 뭐 세종시 뭐 그거 아웃 뭐 필요 없다 이렇게 그 택시 뒤에 있잖아요. 그걸 막 붙여놓고 다녀요. 그 진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특이하다. 근데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종시 방향으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세종시 수도 의전으로 해가지고 정운찬 총리를 이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을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충청도가 박근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전략을 보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문재인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철수랑 뭐 단일화 비슷하게 했다고 하고, 그런데도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이제 노무현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노무현은 뭐 세종시 이거에 추진했다는 분이고, 그런데도 충청도가 나름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를 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옥천, 유경수 여사가 옥천,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원안을 지키려고 했고. 근데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했으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세종시 입장에서, 충청도 입장에서. 별로 시큰둥했어요. 뭐 없어. 빨리빨리 진척된다는 건가 뭐 그런 게. 그래서 이회창 그 대통령 출마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출마 때도 마찬가지고, 이회창은 노무현한테 졌죠. 잘 보세요. 이회창은 노무현한테 졌어요. 그때 이회창은 충청도 출신이었지만 노무현은 충청도 출신이 아니었지만 세종시로 나름 이제 흔히 말하듯 재미를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이랑 싸울 때 대통령 이제 싸워서 이제 됐죠. 그때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이회창은 떨어지고 박근혜는 붙은 차이가 뭐냐면은 이회창은 세종시에 대해서 둔감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는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했고,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세종시 이거는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 전체적인 뭐 흑가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다. 기능적인 중심부가 좀 아래에 있는 게 맞고. 그래서 2012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당선됐을 때 보면은 김종인을 데려와가지고 경제민주화를 걸었어요. 차이가 없어. 문재인이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 정책적인 차이가 없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서실장,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 인지도상에서 어떤 아우라라고 할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부분에 있어서
탈차별. 그리고 세종시 부분에 있어서도 원한 플러스 알파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 탈차별화되고 약간의 그 아우라상에서의 우위, 이것 때문에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근데 노무현 이해창은 어떤 거냐면은 차별화가 돼버리는 거야,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뭐 황교안 대표가 다음에 대선 출마한다면 또 그렇고, 뭐 유승민 안철수가 이제 보수로 이제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수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차별을 쭉 하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봐보세요. 이쪽에서 이낙연이 나와요. 그리고 황교안이 나와요. 그리고 정책이 다 비슷한 거야. 따뜻한 보수를 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겠습니다. 거의 이제 좀 복지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통합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황교안 당 대표께서.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세종시에서 달라져요. 세종시에서. 그럼 충청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장이 더 노무현의 세종시에서 더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충청도에서 차별화가 돼버려가지고 충청도 표가 좌파한테 표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다 탈차별화야. 차이점이 다 없어. 세종시도 받는다 오히려. 황교안이 받는다. 뭐 진보적인 정책 그 부분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다.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다 탈차별화 되면은 만약 여기서 이낙연이 나온다. 이낙연은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였잖아요. 황교안은 국무총리 플러스 대통령 권한대행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해봤네. 아우라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없고 아우라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더 높고, 그럼 황교안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안정적인 승리하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 여기서 세종시 뭐 그거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로 그냥 기득권 강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거기서 차별화가 생겨서 세종시 충청도가 이낙연한테 표를 줘서 이낙연 쪽으로 되는 거죠. 이낙연이든 뭐 박원순이든 누구든 좌파가 되는 거죠. 그 탈차별화를 쭉 가려면 세종시 부분에서 보수가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도 이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맥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뒷주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박정희 대통령 이쪽이, 여보세요, 이쪽이 노무현의 세종시예요. 이거는 박정희의 세종시고 박정희 대통령 여기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하겠다. 지금 여기 정부 세종청사 이거 막 꼬부랑꼬부랑 해놨거든요. 건물 모양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런 건물 꼬불꼬불한 거 그거 안 좋아해요.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져. 그것도 새로 더 예쁘게 짓고 뭐 헌법 개헌을 통해서 뭐 옮기고 이런 식으로 보수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충청도도 최소한 더 줄 수도 있고 최소한 5대5는 줄 거 아니에요. 5대5. 탈차별은 할 거 아니에요. 보수가 이렇게 나와주면은. 박근혜는 됐어요. 이회창은 안 됐어요. 이회창은 충청도 출신이었지만은 그 이제 조상묘가 있다고 해서 충청도 출신이었지만은 그 세종시 때문에 노무현한테 표를 더 줬고, 박근혜는 원한 플러스 알파니까 탈차별화. 거기서 뭐 차이점이 없어. 퍼스트 레이디 그쪽이고 옥천은 거기니까 표 더 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박정희 안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뭐 보수가 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신선한 이미지도 있을 뿐더러 기득권 이미지다. 이것도 이제 지워지고 박정희 정신이 있는다. 박정희 정신이 있는잖아요. 지금 세종시를 가지고 그 좌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무현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 세종시 이쪽 분들이 노무현의 친화적이에요. 좌파의 친화적이에요. 노무현이 건설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 자동적으로 다 뺏기는 거야.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수가 이걸 안 뺏기려면, 그리고 이걸 더 가져오려면은 이 박정희를 이용을 해서 박정희 원안을 가지고 우리 보수가 수도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쪽에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황교안 대통령 여기서는 쌤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충청도는 김종필
김종필이랑 박정희랑 같이 유신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보수에 대한 어떤 나름의 향수도 있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보수도 세종시에 대해서 근데 잘 보세요. 보수가 그냥 이 노무현의 세종시를 따라가겠다 하면은 그냥 뒤쫓아서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없잖아요. 주도권을. 그러니까 박정희를 얘기를 해서 더 이제 그 정부 청사도 더 반듯반듯하게 짓고 여기다가 이게 잘못 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잘못 졌으니까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새로 잘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수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손해는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과 박근혜 요 부분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던 박근혜와 세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이해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보수에서도 전향적으로 수도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또 박정희도 있으니까 박정희가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그럼 충청도도 최소한 절반은 보수에게 줄 거다. 더 줄 수도 있고. 근데 저자가 쓴 부분 보수의 세종시 이제 제가 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결정된 행정 수도인 세종시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제 이긴 거죠. 당연히 세종시 땅값은 또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수도인 세종시를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거 홍준표 저번에 당대표는 그 김문수 지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세종시에 대해서 좀 거리감 갖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당대표는 어떻게 하실지 저는 황교안 대통령이 탈차별화 전략 이걸 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건 유니크한 거잖아요. 특이한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대통령 역할을 해보신 거잖아요. 대통령 역할을 해본 사람 없잖아요. 황교안 대통령을 하잖아요. 다른 거 다 똑같으면은 그 차이점만으로도 승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차별화 전략을 하는데 세종시에서 차별화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보수도 그래야 된다. 그게 옳고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게 옳고 세종시는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공무원의 국정감사시 국회 출장, 서울 출장 외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확실히 땅값이 올랐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세종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양주 옥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 수도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또 오르겠지요. 아파트 원가인 땅값이 오르면은 아파트는 또 오르겠죠. 이렇게 됩니다. 세종시 요거 사진 하나 보고. 그래서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 이거를 프레임을 바꾸려면 박정희 도시 세종시로 이제 가야 된다. 여기로 옮기자. 여기에요. 여기 박정희 도시. 지금 이은 거 이렇게. 이건 지금 세종시고 여기 박정희 도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박정희 도시의 세종시로 얘기를 하면은 쌈박하죠. 소위 말해서 쌈박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면은 좌파 입장에서도 수도 이전을 하는데 꼭 합의를 하면 좋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박정희 도시 세종시 수도 이전 이쪽으로 해서 뭐 반대한다. 좌파가 그러면은 충청도 사람들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보수가 이 정도로 한 발 양보를 하면은 좌파도 뭐 어쩔 수 없고 충청도도 이제 호응을 하고 최소한 충청도에서는 반은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수 입장에서도. 세종시가 노무현의 도시가 아니라 보수 박정희 세종시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잘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해보면은요. 모든 기업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땅은 안 망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복합호재. 양주 옥정은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그럴 땅.
그래서 이제 링크 같은 데 찾아가 보셔요. 그다음에 마창진과 세종시 어부지리적인 측면이다. 대통령은 당선이 이제 안 됐지만은 수도 이전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있다. 그다음에 보수의 세종시, 노무현의 세종시로 방치하지 말고 박정희의 세종시로 판을 엎어라. 그게 또 차별화 전략, 다른 거 차별화 없이 쭉 가면서도 차별화 없이 가는 그 전략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